자, 변시 최종 정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거 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오후 타임에 60개, 저녁 타임에 60개를 하는데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걸로 갈게요. 시간 딱 맞춰서 끝내기보다는 요게 앞에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시기출 4개년 680 모고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선별을 했습니다. 자료를 또 추가시켜드리기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출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자, 그리고 따로 판서는 최대한 자제를 할게요. 제 강의 특징이 판서를 많이 하는 건데 본 강의에서는 판서를 최대한 자제하고 형광펜만 들어주세요. 키워드를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요 페이지가 120페이지인데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2시간, 3시간 사이에 1회독을 나중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형광펜 키워드 중심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형으로 나올 만한 판례는 따로 별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6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자, 기출 딱 한 번 됐죠? 내년에 준비를 해주세요. 내년에. 자, 001번. 자, 민법 2조죠. 민법 2조.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뒤에 강행 규정. 추상적 법규범이에요. 추상적 법규범. 법규범인데 되게 추상적이죠. 권리, 남용, 신의, 성실. 그러니까 그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제 법원이 시작하는 겁니다. 단 밑에 직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직권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가점이에요. 사례형을 작성하실 때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권리 주장이라든지 항변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반되는지 여부 써주시면 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002번. 이것도 이미 기출이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 밑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고려사항. 그럼 이 두 지문을 완전히 암기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은 각각 개별적 상대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 판단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03번 인지청구권. 기계적으로 인지청구권이라는 5글자를 보시면 일신전속적이라는 권리 표현 나오셔야 되고요. 따라서 오른쪽 포기 X. 오른쪽 보세요. 포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 포기했던 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죠. 효력 발생 X. 나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찾는 거죠. 생존 시 권리 행사의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실효의 법리도 X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조문이 부사망 시 검사 상대 인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부사망 시. 부가 생존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일신 전속이다. 엄마가 설령 돈 받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행사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004번은 별표를 하시고. 자, 사례형에서 권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권남은 나오면 자, 요겁니다. 거물 철거 청구 소송.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청구권은 214조, 대항권은 213조 단서. 제일 많이 보셨던 게 유치권이랑 법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 항변이죠. 자, 여기서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권한이 있으면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구체적인 권한이 없으면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죠. 신의식 항변은. 그때 권남 항변으로서 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 표현을 요건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004번.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원터치로 가시는 거죠.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요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기출은.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 민법 2조 조문을 써주신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키워드죠. 주관적.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 고통, 손해. 그리고 밑에 객관적 키워드고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 위반이죠. 사회질서 위반.
사유질서 위반. 그래서 민법 2조와 민법 103조죠. 103조의 반사유질서. 요게 대표적인 추상적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조와 103조는. 자, 그리고 005번 여기에 권리 남용의 효과입니다. 권리 남용의 효과. 자,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척만 될 뿐이죠. 항변 저지 사유. 상대방 행위 역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불법 행위와 741 키워드죠. 750과 741의 문제는 항상 나온다. 그러니까 요 틀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칠판을 한번 보실래요? 이 친구가 요것만 제기하면 상관없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병합 제기를 하죠. 이렇게 병합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14조는 구체적 권한이 있든 최종 항변 권한이 있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청구 유무가 또 요건 사실론으로 갈리는 거죠. 네. 청구 유무가. 근데 214조를 빨리 제기하는 이유는 자, 올해도 기출이었네요. 뒤에서 이제 확인될 거. 요 놈 때문에 그러죠. 소재기 시의 악의점유자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소재기 시 상대방의 점유를 악의점유자로 바꿔버리는 것. 요것도 올해 기출됐으니까 요런 거는 사례형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소재기 시 날짜를 딱 동글뱅이 친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 이제 후속 법리가 뒤에 이제 계속 확인을 시켜 드릴 겁니다. 요 놈이 문제되는 거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게 올해 기출이었나요? 사례형 10점짜리. 요게 후속 법리로 등장이에요. 그럼 얘 보세요. 203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치권이 세팅이 팍 돼버리죠. 유치권이. 요게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그러니까 권남이 기본인 거고 214조가 기본인 거고 741과 750을 던졌을 때 요런 지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005번에. 자,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식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저지될 뿐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소멸은 명문의 규정 외에는 그거죠. 권리 능력 상실과 마찬가지로 사망. 명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750과 741조 문제는 나온다. 일반론이었습니다. 자, 006번과 007번이 세트죠. 강행규정 위반. 뒤에 스스로 무효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의칙 위반 아님. 그 대표적인 게 007번 증권거래법 키워드 오른쪽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에요. 기계적으로 이거는 시험장 가셔서 그냥 맞춰주시는 거예요. 투자수익 보장 약정. 자, 근데 008번이 작년 기출이었습니다. 보세요. 송전탑 설치. 기계적으로 나왔죠. 송전탑 설치가. 이게 지금, 보세요. 토지 위를,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철거 청구 소송을 들어가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항변하는 거, 너 그거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잖아. 그러니까 권리남용에 위반돼 이랬더니 두 번째 줄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밑에 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004번이 사법시험 2차 기출 쟁점이에요. 그게 008번이랑 세팅인 거죠. 세팅. 제가 만약에 사례형을 한번 작년 요 기출 문제로 그대로 드리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요렇게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소유권자 병. 자, 이렇게 들어가죠. 병이 을에게 송전선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을의 항변. 봤더니 일단 구체적 권한이 안 보여요.
왜냐면 4는 무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지금 15년이나 행사 안 했죠. 어떤 거 하시겠어요? 요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소시항변이. 근데 이 친구가 행사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니까 날라갔죠. 구체적 항변. 그럼 세 번째 이제 신의식 항변을 하는데 최종 항변 수단이죠. 첫 번째, 나는 실효의 원칙 한번 가보겠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례형을 들어가는데 요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요거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쓰면 가점이라는 거예요. 쓰면 법원 직권 판단이니까. 그럼 실효의 원칙에서 요건을 써주신 다음에 요 판례가 딱 들어가죠. 002번. 종전 토지 소유자 갑도 10년 행사 안 했다. 병도 15년 행사 안 했다. 그랬더니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는 병이 권리 행사함에 있어 절대 고려사항이 아니다. 통과시켜놓고 권남입니다. 권남항변. 요건 004번을 쓰신 다음에 사안포섭 008번을 쓰는 거죠. 예. 지금 너 제한된 상태 송전선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매수했지 않았니?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고 사안포섭을 끝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목차들이죠. 이건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기출이 요거 기출됐고요. 그러니까 요거 기출됐죠. 요거 기출됐죠. 예. 그 다음에 권리남용 요 요건 기출이었죠. 004번은 사법시험 2차 기출 쟁점에 아직 미기출 영역대니까 발표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 능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능력. 발표 3개네요.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 조문 먼저 확보를 잘 하시는 009번 범위를 정하여 6조죠.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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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 틀을 안 잡고 가거든요. 틀을 안 잡고. 근데 틀을 잡고 들어가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혹시 행위 능력 틀을 모르실까봐 전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시험은 요렇게 나오죠. 시험은. 자,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했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취소권을 배척하려고 한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음을 주장 증명.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임을 주장 증명. 009번 통과. 그 다음에 영업 특정 허락받았다. 주장 증명. 10번 통과. 10번 통과. 자, 그리고 4번 최고권이죠. 발신주의. 1개월 이상 기간 지정. 추인 간주. 그리고 요건 말 그대로 추인이죠. 법정 대리인 추인. 그리고 속임수. 그게 지금 15번에 있어요. 15번에. 자, 그리고 취소권 소멸. 요거는 또 나오죠. 제척기간이니까 법원이 알아서 직권을 또 조사할 거고. 중요한 건 이 기산점이 더 중요해요. 오어죠, 오어. 둘 중에 하나만 도구하면 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네요. 신의칙 항변. 보세요. 미성년자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고 지가 취소권 주장을 해요. 괜찮죠?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무효 취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상대방이 싹 다 주장할 수 있는 것. 시험은 이쪽에만 나옵니다. 미성년자는. 이렇게만 나오다가 이제 요게 나왔어요. 후견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수험생분들 조문 암기 부담이 조금 더 이제 드러난 거죠. 일일이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009번은 말 그대로 요쪽이고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
미성년자 신용카드 법률관계 그 판례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직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009번과 관련된 게 신용카드 법률관계에 있다. 신용카드 법률관계. 자, 그럼 010번 영업의 허락이죠. 특정 영업 허락. 더 중요한 건 이 경우에는 특정 영업이 허락됐기 때문에 밑에 그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 이게 더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11번 요게 후견제도 개정된 조문 첫 번째 A급 조문. 일용품의 구입이고요. 그리고 그거 동시에 봤죠. 동시에가 키워드예요. 그 대가가 지나치지 않는 법률행위. 요게 밑에 단독입니다. 단독.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죠. 요거를 이제 꼬아내면 어마어마한 지문이 나와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그 대가가 지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 요런 거라든지 요거 엔드 요건이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하세요. 엔드. 일상생활용품에 필요하고 그리고 대가가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5어 아니에요. 5어. 중복 요건.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요게 A급 두 번째 지문. 모고에 등장을 시켰죠. 사법시험 기출이에요. 사법시험 기출. 지금 90, 11, 12 모고에도 등장했지만 다 사법시험 기출입니다. 특히 12번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면요. 보세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 보세요. 지금 한정 후견인은 동의 필요로 하는 행위를 법원이 지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러면 가정법원이 뒤에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가 키워드입니다. 이익 침해될 염려,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 밑에 동의 가름 허가죠. 자, 보세요. 요거 제가 어떻게 읽는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 가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직권을 넣어버렸죠. 조문에는 직권이 없어요. 자, 그리고 13번의 후견인 선임 보세요. 성년 후견인의 혼신의 힘을 다 두세요. 성년 후견인. 지금 1번에 다 숨어있죠. 성년 후견인 시 심판의 개시. 2번 가정법원의 직권 내모입니다. 직권 내모. 우리 수험생분들이 정리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할게요. 알고 계신 분들은 판서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자, 질병장애 노령. 일단 예시는 3가지. 그리고 정신적 제약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제약 이런 거 안 들어가죠. 그리고 사무처리 능력 지속결여가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직권선임 돼요. 직권선임. 표현은 이거죠. 얘네들은 강제됩니다. 강제. 이게 후견 감독인과 달라요.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직권선임 강제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실까요? 피성년 후견이 등장해야 성년 후견이 등장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이 등장해야 한정 후견이 등장하는 거니까 가장 이제 어려운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청구권자에 여기는 성년 후견이 당연히 안 들어가죠. 여기는 한정 후견인이 안 들어가죠.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아직 그 어디에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는 거예요.